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교육은 설계업체에서 갖추고 있는 이제 부품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좀 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월캐드 캡처 C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터엑소프트와 이제 베리티테크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은 인터엑소프트의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월캐드 캡처 CIS 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교육으로 이제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란 기존의 엑셀로 관리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휴먼 에러 요구사항 및 설계 정보를 고려해 데이터 시트나 설계 도구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형식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또한 사람이기에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작업 간 휴먼 에러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질적인 휴먼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기존의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면 약간의 실수로도 휴먼 에러가 생기게 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도 이제 로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제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를 진행하면 휴먼 에러가 생기게 되어도 로그 기록이 남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완벽한 본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 회사의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진행할 때 다른 관리자가 특정 아이템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 이제 여러 관리자들이 붙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도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부품 관리를 진행한다면 차후 제품을 만들 때 문제없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 엑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질 라이브러리 이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람을 하고 차후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엑셀을 통해서 수정한 파일을 최신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에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빈 데이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 주시고 이제 상단에 있는 외부 데이터 그리고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엑셀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엑셀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실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를 생성을 한 걸 보여드릴 텐데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로 이제 관리를 진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단에 캐패시터, 레지스터, 미스크, IC 등 총 4가지 시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파일을 한번 제가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을 하신 후에 하단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창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엑셀에 있었던 캐패시터, 레지스터, 위스크, IC 등 시트들이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을 올리실 수 있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창에서 기본 키를 선택을 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마침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캐패시터라는 테이블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캐패시터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레지스터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패시터를 선택하지 말고 레지스터도 선택하신 후 차후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캐패시터뿐만 아니라 레지스터도 함께 테이블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제가 불러오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파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리 만들어 온 파일인데 레지스터, IC, 위스크, 레지스터 등 해당 엑셀에 있었던 값들이 해당 SS 파일에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이제 MDB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B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액세스 2002-2003 데이터베이스 MDB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파일은 이렇게 MDB 파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MDB 파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열람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불러오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캐피스터, IC, 리스크, 레지스터가 전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해당 아이템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기 보이시는 해당 시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터엑스 소프트에서 직접 설정을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바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이 다 올라왔을 경우 이제 해당 인터캐드 이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현재 보이는 해당 파트에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트의 프로퍼티스의 밸류들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보이시는 디스트리뷰터 파트 넘버를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스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해당 값을 가령 제가 1, 2, 3, 4, 5, 6, 7, 8, 9로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이 수정이 됐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값을 고정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물쇠 모양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해당 자물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수정을 하게끔 나와 있지만 해당 카탈로그나 파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도 수정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깃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창을 열람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깃발 모양을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간색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해당 값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라는 해당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파트를 수정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단에 보시면 New, Copy, Delete를 통해서 새로운 파트를 만들거나 복사하거나 혹은 삭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로 제가 하나 새로운 마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New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New Library라는 창이 뜨게 되고, 카탈로그로는 이제 해당 카탈로그를 캐피시터에다가 넣을 건지 IC에다가 넣을 건지 위스커에다가 넣을 건지에 대한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 가령 제가 캐피시터에다가 넣고 파트 네임을 A라고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게 된 다음에 해당 필수 영역을 선택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파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딜리트를 통해서 해당 값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보이는 해당 파츠를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지만 파트 넘버만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원하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copy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from 선택된 이제 파트와 이제 이거를 어떤 걸로 수정할 건지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new랑 똑같이 어느 카탈로그에다가 넣을 건지의 리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파트 넘버로는 가령 제가 또다시 A를 시작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트 넘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파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파일이나 수정된 파일들 혹은 삭제된 이런 로그들을 이제 기존 엑셀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었는데, 저희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트가 추가가 되거나 혹은 해당 파트 프로퍼티스의 밸류 값이 수정이 되었을 때 로그들을 검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상단에 있는 이제 로그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로그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PC에서 누가 이제 어떤 값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의 디스트리뷰터에 해당 값을 1, 2, 3으로 변경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 아까 추가, 삭제 혹은 새로 생성된 리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해당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엑셀을 통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리신 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익스포트라는 아이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추출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령 제가 테스트라고 진정을 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뜨게 되는데, 해당 테스트 파일을 열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캐피시터라는 해당 영역에서 A라는 부품에 이 해당 디스트리뷰터 파트 넘버에 뒤에 있는 이 넘버들을 제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캐피시터에서 해당 값을 찾아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해당 값을 지워주시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된 엑셀을 선택을 하시고 열람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측 하단에 쿼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해서 추가된 부분이나 삭제될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2개가 됐다는 창이 뜨게 되는데 확인을 눌러보고 해당 값에 들어가서 확인을 보면 해당 값이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수정을 할 때 분명 한 가지만 선택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업데이트가 됐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전에 수정했었던 A 파트의 해당 값 숫자가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나의 리스트가 더 수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이 왜 수정된 이유로는 이렇게 드래그를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해당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스페이스바가 현재 값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값을 엑셀로 지정을 해서 변경이 되게 되면 해당 값이 스페이스에 해당 값이 삭제가 돼서 업데이트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캐드 이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설계를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기능은 이제 끝났고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ORCAD 캡처 CIS와 함께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ORCAD 캡처 이제 CIS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옵션에 CIS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해당 창이 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창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아까 전에 생성했었던 MDB 파일과 연동되는 dbc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MDBC 파일 하고 U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ODBC 데이터 소스라는 파일을 인풋하게끔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DB 파일과 DBC 파일을 이제 중간에서 잡아주는 기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ODBC라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ODBC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이제 ODBC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DBC를 생성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컴퓨터에서 검색창에 ODBC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ODBC 데이터 원본이라는 프로그램이 뜨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32비트, 64비트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는 이제 무조건 64비트를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64비트를 선택하고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라는 파일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DSN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추가라는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추가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MDB를 현재 만들었기 때문에 MDB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마침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제 ODBC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설정이라는 이제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 원본 이름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력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어떤 걸로 지정할 건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 때문에 데모를 데모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선택을 누르셔서 아까 전에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찾아서 아까 만들었던 MDB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 ODBC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ew를 들어가서 해당 경로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ODBC 데이터 소스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데모 ODBC 소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생성했던 데모 아이콘을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테이블 창은 아까 마찬가지로 엑셀에 있는 캐패시터, 레지스터, 미스크, IC 등 데이터 시트가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 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캐패시터나 레지스터, 미스크에 대한 파트 넘버, 파트 타입, 그리고 PCB 풋프린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PCB 풋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Select Table Property Name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 값이 있으실 경우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풋프린트가 알레그로 PCB 풋프린트로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있는 링크가 있을 경우에 선택하는 기능으로 이제 링크가 있는 분들만 선택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링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눌러주고 여기 보이시는 아까 파트 넘버, 뭐 밸류, 프린트 등 원하는 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피니쉬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이런 메시지 창이 뜨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해당 창은 놀라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제 해당 창이 뜨는 이유로는 이전에 제가 생성했었던 DBC 파일과 경로가 달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onfigure Database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던 DBC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데모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DBC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해당 CIS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해당 경로와 똑같이 데모 파일, DBC 파일이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해당 DBC 파일이 올라와서 저희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패로드를 생성한 다음에 Z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IS Explorer Place Database Parts라는 해당 하나의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생성했었던 DBC 파일의 이름인 데모가 올라오게 되고 확장을 누르시게 되면 캐피시터, IC, 리스크, 레지스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값을 선택을 하시고 확장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세라믹, 일렉트롤리틱, TP 해당 값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해당 심볼이나 풋프린트가 어떤 게 사용되는지 이미지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아이템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회로도로 이동을 해서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해당 심볼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연동을 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오월캐드 캡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오월캐드 캡처 CIS에서 해당 파일을 올렸는데 나는 수정할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령 나는 캐패시터 리스트 중에 이 A라는 부품에 여기 보이시는 디스트리뷰터 파트 넘버에 대해서 뒤쪽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셔서 해당 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값을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한번 로그를 체크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 이제 CIS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닫으시고 Z를 눌러서 해당 값을 찾아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값이 숫자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티테크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예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ORCAD 캡처 CIS, ORCAD EDM 소개 및 데모입니다. 네, 먼저 ORCAD 캡처 CIS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ORCAD 캡처는 ORCAD 캡처 CIS는 ORCAD 캡처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품 정보 통합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DB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특성과 특성 값을 생성하여 부품을 생성 및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기존 ORCAD 캡처를 사용하시면 각자의 설계자가 각자의 로컬 PC에서 부품을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볼의 모양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특성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ORCAD 캡처 CIS 옵션을 사용하시면 하나의 서버 PC에서 네트워크로 똑같은 특성과 심볼을 가진 부품을 사용해서 검증된 부품만 사용해서 봄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ORCAD 캡처 CIS를 구축을 하면 관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ERP, PLM과 같은 기계 쪽 시스템과도 오라클 SQL을 통해서 ORCAD 캡처 CIS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ORCAD 캡처 CIS 흐름입니다. 설정 부분은 인터엑스 소프트에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IS 설정을 다 하고 나면 설계자는 플레이스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통해서 CIS 부품을 찾고 불러옵니다. 부품 배치가 다 끝나게 되면 설계자는 사용한 부품들이 검증된 CIS 부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파트 매니저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CIS 봄 기능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BOM을 추출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ORCAD 캡처 CIS에 대한 기능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ORCAD 캡처 CIS를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스
데이터베이스 파트라는 창이 뜹니다. ORCAD 캡처 CIS는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트리 형식과 이제 쿼리 형식이 있습니다. 트리 형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어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쿼리는 이제 쿼리에서 부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캐패시터에 이제 세라믹 등등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부품을 찾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트리 형식으로 클릭해서 내려가면 그 트리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품의 특성이 여기 위에서 비지빌리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품의 심볼을 이제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풋프린트가 있으면 이제 풋프린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로 바꾸면 이제 트리 형식으로 부품을 찾는 것이 아닌 부품의 특성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부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품에 여러 개의 심볼이나 풋프린트가 있으면 원하는 심볼과 풋프린트를 가지는 부품을 선택하여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품에 이제 데이터 시트의 링크나 파일의 경로가 잡혀 있다면 데이터 시트도 이제 클릭을 하시면 PDF로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배치가 끝나면 회로드에 사용된 부품이 CIS-DB에 있는 검증된 부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트 매니저에서 보는 것처럼 업데이트를 하면 회로드에 있는 모든 부품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나오면 CIS와 일치하는 부품, 노란색이면 검증 과정이 필요한 부품, 빨간색은 이제 DB 없는 부품,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부품을 CIS DB에 있는 부품으로 바꾸어서 이제 초록색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부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리언트 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리언트 봄이라 함은 이제 하나의 회로도를 가지고 이제 회로도에 수정 없이 봄상에서만 납품하는 국가나 파생 모델별로 들어가는 부품, 안 들어가는 부품을 설정을 해서 이제 봄을 각각 뽑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메모리라는 회로도 안에 이제 메모리 회로도 구성을 위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USA로 예시에서는 이제 파생 모델이 아니라 납품하는 국가별로 서로 들어가는 부품, 안 들어가는 부품 설정을 해서 봄 베리언트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래 구성을 하면 이제 베리언트 봄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성한 베리언트 봄을 이제 회로도에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이제 아시아로 설정을 하면 아시아에 들어가지 않는 부품은 회색으로 드나 스토프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생성한 베리언트 몸들 간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고 싶다면 베리언트 리포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베리언트 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베리언트 봄에 관한 것이었으면 CIS를 사용을 하면 이제 CIS 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IS 봄에서는 이제 CIS DB에 등록되어 있는 특성을 선택을 해서 아웃풋으로 넘기게 되면 기존의 봄 추출 방식처럼 일일이 이제 봄에 들어갈 특성과 특성 값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편하게 봄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ORCAD 캡처 CIS를 직접 구동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캡처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회로도를 하나 이제 팝니다.
페로도 페이지가 하나 켜져 있는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 데이터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라믹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세라믹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부품들이 뜹니다. 그리고 부품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부품마다 이제 풋프린트와 심볼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품에 여러 가지 이제 심볼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스키매틱 파트에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원하는 이제 부품의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풋프린트도 여러 개 있다면 원하는 풋프린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품의 특성을 여기 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쿼리에서는 이제 조건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 넘버를 기준으로 D100으로 시작한 파트 넘버가 D100으로 시작하는 모든 부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아래에 검색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CIS-DB 안에 이제 D100으로 시작하는 파트 넘버가 시작하는 모든 부품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해서 페로도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회로도 이제 CIS를 사용을 해서 이제 회로도 배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회로도에 사용된 부품들이 이제 CIS-DB에 있는 부품인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이제 회로도에 있는 모든 부품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란색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한번 시켜주게 되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초록색으로 뜨게 된다면 지금 해당 부품이 이제 CIS-DB에 들어있는 검증된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이제 메모리라는 이제 회로도를 기준으로 베리언트 봄을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new 그룹을 통해서 제가 메모리라는 이제 그룹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회로도 안에 이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서브 그룹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new 서브 그룹을 통해서 제가 아시아와 유럽과 USA를 이제 생성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1번 이제 아시아, 유럽, USA 전부 다 이제 동일한 부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보시면 여기 X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품을 세파테즈 나 프리젠트를 통해서 이제 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봄에서 제외되는 부품들은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을 보시면 아시아는 이제 C7과 C2가 봄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C3, C6, 그리고 USA는 이제 C1과 C4가 제외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사실 베리언트 봄을 바로 뽑을 수는 없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본 베리언트에 이제 본 베리언트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와 유럽과 USA 본 베리언트를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고요. 그 안에 이제 커먼과 이제 여기 있는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에, 유럽은 유럽에, USA는 USA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레포트에서 CIS 봄에서 스탠다드를 가시면 이제 베리언트 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리언트 봄 설정을 한 것을 이제 페로도에서 보고 싶다고 하면 뷰에 베리언트 뷰 모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코어 디자인은 이제 원래의 회로도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베리언트 이제 봄들이 있는데요. 아시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이제 설정을 하면 아시아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품들은 봄에서 제외되는 부품들은 이렇게 회색깔로 변하고 드나 스토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언트 봄은 이제 회로도에 수정 없이 이제 봄에서만 이제 부품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이제 코어 디자인으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언트 봄들 간에 만약에 차이점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리포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리포트에 베리언트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베리언트 리포트에 들어갈 특성들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면 또 만약에 모든 베리언트들을 이제 다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베리언트 리포트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어떤 부품이 이제 두나스토프로 됐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부품이 두나스토프가 됐는지, USA에서 어떤 부품이 제외됐는지 등등을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보험 이제 추출 방식이 아닌 CIS를 사용한 이제 CIS 보험 추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CIS 보험 스탠다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봄을 생성을 할 때는 일일이 이제 헤더와 그 안에 들어간 속성값을 이제 타이핑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CIS를 사용을 하시면 CIS DB 안에 있는 모든 특성들이 여기 목록으로 뜹니다. 그래서 출력되고자 하는 이제 부품의 속성을 애드를 해서 옆에 보내줍니다. 애드를 해서 아웃풋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아웃풋에 있는 이제 특성대로 봄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코어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베리언트 봄을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CIS 봄만 뽑고 싶다고 하면 이제 코어 디자인으로만 이제 봄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어 디자인과 베리언트 봄을 한꺼번에 다 이제 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봄 안에 코어 디자인과 그다음에 베리언트 봄, 아시아, 유럽, USA, 베리언트 봄까지 다 있습니다. 네, ORCAD EDM 소개입니다. 네, ORCAD EDM 또한 이제 ORCAD 캡처의 이제 하나의 옵션입니다. ORCAD EDM은 이제 회로 설계 파일과 이제 PCB 레이어 파일을 EDM 서버에 업로드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의 분실과 손상을 방지하고 이제 사용자들마다 권한이 다른 계정을 생성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르게 해서 이제 사용자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보고 어느 유저가 언제 어떤 것을 수정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리비전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이제 ORCAD EDM 기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RCAD EDM에는 네 가지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ORCAD 캡처 안에서, 그리고 PCB 에디터를 통해서, EDM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EDM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실행 방법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ORCAD EDM에서는 이제 관리자는 이제 유저의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아이디마다 EDM에 대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는 관리자, 일반 유저,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권한이 있고 이제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및 관리 권한, 그리고 일반 유저는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없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와 같이 유저의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나면 각 아이디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한 번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 시에 프로젝트 참가 인원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ORCAD EDM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양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 리비전, 볼트, 프로젝트 그룹, 코멘트와 같은 이제 빨간색 별표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회로도 파일, PCB 레이아웃 파일들을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이제 DSM 회로도 파일은 이제 캡처 안에 있는 EDM에서 이제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BRD 이제 PCB 레이아웃 파일은 PCB 레이아웃에서 EDM 서버로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패키지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이제 패키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RCAD EDM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회로도를 수정한다고 하면 DSN에 있는 이제 체크아웃에 체크 표시를 해주고 가장 상단에 있는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 그 회로도가 유저에게 할당이 되고 그 유저가 아닌 다른 유저들은 이제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DSN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사인 유저를 통해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 파일에 이제 권한이 있는 유저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파일이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체크아웃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체크아웃한 이제 설계 파일에 이제 수정이 완료되면 체크인을 하여 다시 EDM 서버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상단에 있는 체크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Auto Generate Related File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봄과 넷리스트, PDF를 체크를 하면 이제 해당 설계 파일이 이제 수정된 것을 기준으로 봄과 넷리스트, PDF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커멘트에 이제 수정된 사항을 입력을 하면 나중에 히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패키지 포 릴리즈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ORCAD EDM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이제 패키지 포 릴리즈를 실행을 하게 되면 패키지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갈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파일의 목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DSN, PDF, 봄 등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력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느낌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누가 언제 어떤 것을 수정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해당 리비전을 다운받아서 확인도 하고 그 이력을 엑셀로 뽑아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ORCAD EDM에 대한 기능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흐름을 데모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캡처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메뉴에 EDM이 있습니다. EDM에 오픈 EDM을 클릭을 하면 네,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관리자가 이제 유저를 위한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이제 EDM을 사용할 이제 유저들의 아이디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마다 각각의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리더로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는 이제 일반 유저로 역할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리자들은 이제 유저의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한 유저들을 이제 그룹으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네임은 팀 1로 하고 그 팀의 1에 들어갈 아이디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팀 1에는 이제 체드와 존이라는 아이디가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add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01 프로젝트 그룹은 팀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리더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더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해당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할당된 유저들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적어주시고 add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이제 DSN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DSN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SN의 경로를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기를 해주면 이제 해당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DSN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할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new DSN라고 코멘트를 하나 남겨주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1이란 프로젝트에 이제 프로젝트 1이란 DSN이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포트가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해야 될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셀렉을 DSN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체크아웃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할당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DSN에 대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유저들의 아이디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픈이 있습니다. 오픈을 이제 클릭하시면 해당 DSN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을 다 하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 부분을 이제 다시 EDM 서버에 업로드를 하려면 이제 저장을 하고 DSN을 꺼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DSN을 셀렉을 하고 체크인을 해서 EDM 서버에 다시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auto generate related 파일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봄과 넷리스트와 이제 PDF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한 패러도 기준으로 봄과 넷리스트와 PDF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멘트로는 이제 코멘트가 이제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오토 코멘트를 달고 싶으면 이제 파트 체인지드라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코멘트를 따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체크아웃에서 이제 제 이름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토 제너레이트에서 이제 봄과 그다음에 넷리스트와 이제 PDF를 이제 생성한다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봄과 PDF와 이제 넷리스트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DSN이 이제 수정될 때마다 이렇게 그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다 됩니다. 최신 봄과 최신 PDF, 최신 넷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프로젝트를 이제 다 끝냈다라고 하면 이제 패키지 파일을 생성을 하실 겁니다. 패키지 파일은 이제 ORCAD EDM 앱을 통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패키지 포 릴리즈가 있습니다. 패키지 포 릴리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패키지 파일 안에 어떤 파일들을 이제 포함시킬 건지 여기에 뜨게 됩니다. include checked out, checked in file from 이제 볼트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DSN과 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프로젝트에 이제 BRD 파일이 올라갔으면 이제 BRD와 그 BRD에 대한 이제 PDF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코멘트를 적어주고 패키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해당 프로젝트에 이렇게 zip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zip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패키지 포 릴리즈에 어떤 파일이 포함될 건지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선택한 것처럼 이제 봄과 DSN과 이제 그 DSN에 대한 이제 PDF가 이렇게 패키지 파일로 묶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이 베이스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잠궈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이 DSN에 대한 뭐 이력들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히스토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히스토리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이 프로젝트에 할당된 유저들이 이제 수정한 이력들이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에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걸 수정을 했는지 여기 코멘트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리비전으로 이제 되돌리고 싶다고 하면 이제 이전 리비전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력 자체를 이제 엑셀로 좀 뽑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export to 파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엑셀을 클릭을 하면 해당 이력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ORCAD EDM 데모였습니다.